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은요, 내과학 첫 번째 연재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과학 인트로덕션이죠. 뇌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지구를 정복하고 또 점령하고 있는 동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육체적으로 참 보잘것없는 이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인간의 뇌, 이제 브레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호모사피엔스는 뇌를 통해서요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요, 또 뇌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시인 아시나요? 네,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모래속에서 세계를 보고 그리고 한 성이 들 곳에서 하늘을 본다. 네,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인문학적인 수사인 동시에 물리적인 팩트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우주의 합작품이라는 것이죠. 네, 인간의 뇌 또한 마찬가지로 우주가 만든 그런 합작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뇌라는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뇌라는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결국은 아주 큰 질문과 맞닿아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큰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분 동안 간단히 한번 이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간의 뇌는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이렇게 툭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떤 창조자가 뚝딱 한꺼번에 퓨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의 뇌는 진화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뇌는요, 원시 생물체에 있는 원핵 생물에서 그리고 진핵 생물로, 그 다음에 뭐죠? 다세포 생물로 진화된 그런 진화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체, 그리고 그런 원시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태양계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구라는 행성입니다. 네, 지구는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원시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지구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지구는 단지 원소를 결합하는 능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지구뿐만 아니죠. 수많은 별들, 성운들, 은하들도 단지 원소들의 결합일 뿐입니다. 그 원소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지구 밖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시작, 빅뱅이라는 대폭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해하는 우주의 진실은 어디 있느냐? 바로 빅뱅이라는 대폭발 이론에 있게 되는 거죠. 네, 빅뱅이라는 대폭발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먼저 생겨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빅뱅 이후에 첫 번째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을 해서 헬륨이라는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라는 원시 원소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밀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덩어리들이 별들이 되고 큰 덩어리들은 은하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별들도 별들의 진화 과정을 생명체와 똑같이요. 별들 또한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별 안에서 그 별이 만들어졌잖아요. 초기 별들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수소와 헬륨이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융합을 통해서 과열된 별들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거대하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헬륨의 원자핵이 용융되어서 탄소와 산소와 같은 원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탄소와 산소의 원자핵이 또 융합이 되어 가지고 다른 중원소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중원소라는 것은 원자량이 참 무거운 원소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거성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 폭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많은 중원소가 우주로 퍼지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재들이 또 다른 별들을 만들고 형성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구라는 행성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네. 지구의 원시 대항에 이제 첫 번째로 원시 생명체인 원핵세포가 탄생합니다. 이 원핵세포가 진화해서 진핵생물, 진핵세포가 되는 거죠. 예,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 진핵세포가 수억 년 동안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합니다. 이 다세포 생물, 즉 세포 덩어리가 여러분이 아는 우리가 아는 동물과 식물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세포 생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세포 생물들이니까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성 파트너를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이려면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각 세포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통일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 중에 일부분이 진화해서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세포가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척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척수가 그 신경 말단 부분에서 이렇게 커져서 비대해져서 그것이 비대해져서 중앙집권적인 신경 시스템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뇌가 되는 것입니다. 브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경제에서 출발해서 파충류의 뇌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로 다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이 포유류의 뇌에서 다시 영장류의 뇌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장류의 뇌 속에서 인간만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고차원적인 의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언어를 기반으로 고차원식을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진화의 끝판왕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의 뇌는요, 바로 자신의 근원을 사유하는 이상한 물질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과 좀 다르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반대급부로 자유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산도가 좁아져서 인간의 뇌는 아주 작게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봤는데요. 주먹 뭐 두 개만 하나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급속하게 출생 후에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는 거의 어른 머리의 한 절반 정도까지 크게 되고요. 4살 정도가 되면 출생 당시에 4배인 그런 머리로 사이즈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성인 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또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뇌는 일반 다른 동물처럼 완성된 형태로 태어나지 않고 미완성된 형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언뜻 보면 이것이 인간의 약점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인간의 약점이 아니고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강점이고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머리에 이렇게 코딩된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본능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 보면 뭐 말의 새끼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막 뛰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주 나약하게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오랜 보살핌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을 학습하고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브레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와 미성숙한 아기와 어른의 뇌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신경세포 즉 뉴런의 수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뉴런의 연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시냅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생후 2년 동안 아주 빠르게 자신의 시냅스를 많은 뉴런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5세까지는 전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뇌를 발전시켜 나가고 시냅스를 많이 연결시키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한 사람의 정체성을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적인 변화랄까요? 뇌의 변화랄까요? 심리학적 변화는 바로 10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시기죠. 그런데 그 미친 시기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아이의 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거쳤는데 정말 미친 시기죠. 네, 그것은 제가 한번 말해보겠는데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뇌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32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